안녕하세요. 데니발의 논튜브 데니얼박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2021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냐면 4개월 전에 미국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유튜브를 올렸었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리 인상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그 예측이었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를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예측들이 지금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또 특별히 수요일 날 연준의 발표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좀 생겼기 때문에 그 어떤 변동사항이 생길지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4개월 전에 찍었던 영상은 끝난 다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 내용인 즉슨 경기가 침체되면 미국에서는 양적 그 완화 조치를 하게 되죠. 양적 완화라는 것은 채권을 매입해서 시장에 돈을 많이 화폐를 푸는 겁니다. 화폐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화폐량이 늘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은 화폐량이 늘다 보니까 갑자기 물가가 굉장히 좀 높아졌잖아요. 높아져서 그것 때문에 지금 테이퍼링 시기를 전에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내년 1년 동안, 2022년 1년 동안 할 것이다 예측을 했었는데, 연준의 발표에 따르면 테이퍼링 시기를 내년 6월도 아닌 3월 정도에 종료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1,200달러 정도 매달 1,200달러 채권을 매입하던 거를 그 규모를 줄여서 내년 3월에는 테이퍼링을 종료하겠다.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바로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비교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테이퍼링을 하고 2022년도 말이나 돼서 종료가 되고 또 유예 기간을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 이후에 2023년도 하반이나 아니면 끝에 말에 가서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굉장히 시기가 당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실업률 데이터로 볼 때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물가는 너무 치솟아 있고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그 감염률 자체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위드 코로나 바이러스 세대로서 같이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상황이지 뭐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별다른 재정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어진 거죠.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서적인 부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양적 완화 조치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되고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또 발전하는 순서대로 가는데 그 시기가 좀 당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금리가 인상이 되겠고 지금부터 모기지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직까지 기준금리도 인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빠르면 내년 4월이죠. 4월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유예기한을 두고 하반기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3번이라 그러면 0.25%씩 3번 0.75%까지 해서 2022년도 말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2023년에는 뭐 두세 차례 더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럼 1.5%까지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모기지 금리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겠죠. 또 마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는 금리가 좀 올라가고 모기지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지금 12월 중순이 지나고 1월, 2월까지는 트랜잭션이 많은 시기는 아닙니다. 또 융자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텍스 리턴 준비도 내년에 하고 또 텍스 리턴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P&L 준비를 해야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1년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내년에 융자를 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은 뭐 W2 같은 경우에 투명해서 어쩔 수 없지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비용 부분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2021년도 매출을 최대한 또 수익을 최대한 올리고 텍스를 내야만 그만큼 융자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2월 중에 텍스 리턴을 준비해서 바로 서류를 준비해서 3월 달에 시작을 하든지 해야겠죠. 물론 W2 인분이라든가 이미 2021년도 P&L이 잘 깔끔하게 다 정리가 잘 체계적으로 매 분기마다 돼 있는 분들은 1, 2월에 바로 진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지금 아직까지도 좀 셀러 마켓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좀 더 오팔 업셋받기 어려운 지역도 있고 좀 비교적 쉬운 지역도 있고 합니다. 이제는 이자율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3월부터는 이자율이 올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여건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싼 이자로 융자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 미처 텍스 리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분들은 다른 뱅크 스테이먼이라든지 DSCR로 투자용을 사는 경우에는 그렇죠. 여러 가지 또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내년 초 내지는 내년 중반에 집을 사시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자는 올라갈 거고 그 이자 부분이 어느 정도 모기지 시장과 주택 시장 그 트랜잭션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계속 추이를 지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늘 요약해서 말씀드리지만 연준 발표에 의해서 테이퍼링 시기가 내년 3월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 4월부터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따라서 모기지 금리도 올라갈 때고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조정을 좀 받겠죠. 폭락까지는 안 갈 거라고 모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조정은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그것을 의도해서 금리를 올린 거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화폐 가치가 많이 올라 있고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부동산 폭락은 없겠지만 일부 조정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매물이 많이 나올지 좀 덜 나올지 이것은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규 매물이 많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신규 주택이 많이 건설이 안 되고 있는 현재 그 공급의 차질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감안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지만 시장에 많은 매물이 나와서 부동산 가격도 더 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다만 이자율의 차이는 분명히 내년 4월, 7월부터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예상입니다. 2021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 또 집 구매하시려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 비용과 이자에 늘 또 민감하니까요. 구매자 같은 경우엔 또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시고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데니엘 박의 론튜브였습니다. 그동안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022년도도 계속 론튜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